오늘 계속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일단은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0.03% 오르면서 4,55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막판에 수급 변동성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4,552포인트에 마감이 됐다. 코스닥은 그래도 움직임이 좀 없었다라는 것. 하지만 오늘 저희가 또 증시 인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슬슬 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략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 박수민 이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막판에 코스피 지수가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모습들이 강했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박 이사님, 지금 장 막판에 보면 연기금이 막 매도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기관 매도세가 강해졌더라고요. 네. 옵션 만기일 영향이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에 주도주가 호흡이 좀 짧게 순환매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좀 대형주에 몰렸던 그런 수급들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26년 들어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맞아요.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한국의 굉장히 그 큰 기둥이죠. 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다소 잠잠했지만 2025년의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이 움직여주면서 한국의 산업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ETF도 운용을 하고 있지만 고객분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2025년에 사실 한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을 때 과거 통계적으로 홀수해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2025년에 워킹했습니다. 근데 2026년 짝수에는 어떻게 짝수예요. 될까? 좀 고민이 되는 한 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AI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코스피가 76% 상승을 하면서 주요 국가 상승률 비교했을 때 1위를 맞아요.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출발이 나쁘지 않다. 오늘도 그런 흐름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자체 긍정적이고 네. 지금 저희가 다 5천선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리스크는 없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한도가 2%포인트 남짓 남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와서 혹시 차후에 국민연금이 뭔가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한국 증시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증시를 받들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라고 한다라면은 환율이 문제일 수 있겠죠. 환율이 최근에는 좀 하락을 했지만 며칠 동안은 또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저희의 이제 산업 구성 자체가 수출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길건우 대표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며칠 연속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게 괜히 좀 마음이 찜찜한 건 오늘 시장의 테크주들이 거의 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장이 마감됐습니다.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정상적인 흐름대로 가지 않나. 왜냐하면 소화하는 과정이다.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1월 달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쵸. 첫 시작을 사실은 이제 CES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턴 터치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딱 보시면 그 움직임대로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어제 1조 2천억 샀거든요. 맞아요. 그제죠. 그제 사고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오늘 개인이 그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상황으로 볼 때도 저는 크게 걱정할 거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외국인이 사실은 어제 1조 2천억 샀으면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먹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5천억 이상은 팔아야 돼요. 근데 크게 움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장 초반까지는 사실은 거의 한 4천억 정도까지 팔았다가 막판에 조금 사서 한 1,000억 정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과 다음 주를 네.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다가 이제 조금 맞아요. 내려왔지만 바이오가 움직입니다. 슬슬 움직입니다. 네, 뭐 슬슬 또 움직이는데 크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오늘은 조선과 방산도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섹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서도 실적 괜찮은데 뭐 이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낮은 애들 뭐 있어? 라는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렇죠.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들도 사실은 장 마감 직전까지도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맞아요. 팔다가 매도세가 크게 줄어서 일단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저희가 좀 둘러봤고요.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일단은 먼저 관심을 받았던 건 장 문 열리기 전부터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 20조 서프라이즈 뉴스가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요. 또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역대 최고가 경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민 이사님, 일단은 저희 우선 삼성전자 실적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막상 또 20조라고 딱 찍히니까 사람 마음이 괜히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슬슬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이 들어가고 분석이 있어요. 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간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뭐 100조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20조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TP 그러니까 상향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시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을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뜯어본다라면은 20조 중에 메모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가 이제 20조 중에서 메모리의 이익이 17.8조 원. 이고 사실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약간의 적자가 있었었는데요. 네.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었던 이제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때문에 HBM을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 거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낸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후반으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가 될 것이라는 게 전망인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상향 조정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현재까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었었던 거는 AI 서버양 메모리 수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반도체 산업을 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말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문에서 굉장히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네, 저희가 사실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투자를 할 때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GPU 포커스된 기업들을 많이 봤었고 사실 아날로그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반도체 기업조차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X의 IPO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주항공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스위스 기업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받았던 수주가 뭐 향후 2년 내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만큼 수요를 좀 극대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 사실 반도체 굉장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이 앞으로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전망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해야 할지 궁금한데 길건 대표님, 네.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또 늘 그렇듯이 실적 발표 이래 오늘은 좀 다른가 했거든요. 저 살짝 설렜어요. 아, 설렜어요? 뭐지? 이렇게 됐거든요. 네, 지금 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인즉슨 네. 지금 이제 기존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어요. 20조 한 나왔잖아요. 18, 19조였죠. 맞아요. 18조 이제 후반 정도 잘 나와봤자 한 19조 정도 예상했는데 20조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올해 다 좋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살짝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맥쿼리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맞아요. 야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냐면 거의 17만 원에서 7만 원 더 오르는 거니까 진짜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그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830조였거든요. 맞아요. 30 몇 조까지 갔다가 21조 정도로 이제 마감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 상승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면 1000조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리 나죠. 시장 자체가 진짜 이쪽으로 수급 다 쏠리는 거니까. 근데 오늘 바이오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대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네. 없었던 거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벤트들 조금 소화하고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조정은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조금 하방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크게 볼 때 반도체는 현재 악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요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로만 갈 거냐, 아니면 소부장으로 조금 훈풍이 빨리 조금 퍼져줄 거냐, 이게 이제 조금 포커싱이 되는 거지. 걱정할 건 전혀 없지 않을까. 맞아요.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네. 그거 있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퀄컴과 AP 위탁 네, 이야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오늘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되고 맞아요. 실적으로 쏠려서 네. 이 호재가 반영이 주가에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상으로 언제 될 거냐인데 다음 주에가 사실은 JP모건 그렇죠.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도 셀론 나올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세로이 나온다는 게 바이오에서 네, 아니면 바이오에서 오늘이랑 내일이랑 어. 다음 주 초까지 조금 올랐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재료상으로는 영업이익 20조에 너무 쏠리기는 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HBM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에서도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레거시 쪽이 너무 가격이 잘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움직일 건 없다라는 거고 레거시는 한번 움직이면 사이클이 잘 돌아서 사실은 한동안 좀 길게 갑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봐서 다음 주 이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바이오를 조금 더 빨리 차익 실현하고 예.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낙수 효과는 네. 어디에 제일 먼저 도달하나요? 디자인 하우스인지 아니면 뭐 테스트나 후공정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어디가 더 먼저 빠르게 도달한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항상 예측을 해봐도 기대만 하고 실물이 없었거든요. 네, 항상 뭐 이제 삼성전자에서 항상 연초만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올해는 우리가 파운드리를. 네. 올해는 네. 다르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달라요. 올해는 다르다. 진짜 달라요 요즘. 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될까? 라는 것도 사실 네. 있어서 그래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너무 가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LG과 후공정 둘 다 괜찮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그래 원래 잘 팔리는 거 잘 팔리고 아직은 HBM4 괜찮고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재 쪽들 최근에 한 바퀴 돌 때 보면 기판주 괜찮았고요. 네. 후공정주 괜찮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한 대안을 차라리 가시는 게 사이클 상으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슈가 내일도 남아 있습니다. 박수민 이사님,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가 ADR 상장 재공시를 하는 날입니다. 뭐 순탄하게 가겠죠? 네, 뭐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HBM 쪽에서는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는 실적에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중간 그 장중에 양봉은 띄웠으니까. 네, 엄청 좀 강한 흐름 보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김건 대표님 ADR 재공시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겠죠?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제 현 상황으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크게 움직일까요? 그쵸. 그동안 또 움직인 것도 있어서 네. 일단은 아까 뭐 삼성전자의 흐름처럼 맞아요.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서 조금 잠깐의 박스권은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또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차라리 이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도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뭐 거의 모양도 비슷해져 네. 갑니다. 그럼 이제 이 흐름상으로 아마 갈 것 같고 다음 주 초반까지 정도는 아마 수급이 딴 데 갈 거니까 이때 조금 박스가 아마 형성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르락내리락 낙폭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빠지는 기회는 사실은 흔치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때 또 보날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하락하죠? 뭐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좀 매수의 찬스가 네. 온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기회구나, 같습니다. 라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또 대표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저가 매수 찬스로 볼까요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난의 이 소부장. 행군인 것 같은데 여기 볼 바에 반도체 투톱이 낫습니까? 이게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소부장이 낫죠. 수익률로 근데 보면. 안정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톱이 낫죠. 근데 우리가 둘 다 잡고 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왜냐면 네. 다른 섹터도 담아야 되니까. 그러면 소부장이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안전성은 조금 이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팔지는 않고 그냥 언제 팔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고 다른 거 수익 뭐 볼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재주랑 후공정 관련주들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사실은 작년에 잘 못 갔어요. 맞아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에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미반도체나 이런 흐름들 보면 그래도 다시 후공정 업체들이 조금 살아나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향인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다가 작년 말 올해 들어가면서 조금 조정은 받고는 있어요. 근데 기판주들이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매출과 실적이 안 좋을까라는 질문을 곱씹어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안 좋을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저가 매수나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저희가 반도체 좋으면 전공종 다 좋아 뭐 이렇게 괜찮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 조금 달라진 거예요. 네. 과거에는 공급과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어찌됐건 수요가 좋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한 2, 3년 뒤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공급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거 갑자기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나오는 네. 건데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 그대로 유지되니까 가격 같이 떨어지니까 실적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하는 그 위에 밴드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예. 뭐 맥스 잡아봤자 아마 한 20% 정도 잡을 것 같은데 그거는 소부장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안전한 대안은 뭐 차라리 이제 소재에 네. 집중되는 기업들이나 또는 후공정에 대한 기업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를 먼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오늘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좀 오늘은 이동을 했었죠. 방산 섹터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번에는 방산업체들, 미국의 방산업체들 흔들게 나서는 분위기였었는데요. 트럼프 마음을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방 예산은 늘리면서 네. 또 자국 방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박수민 이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주들 압박을 하는 게 혹시 글로벌 방산주의 투심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까요? 뭔가 효율성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2026년 전망을 할 때 방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그쵸. 조금 지배력을 강화한다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컨플릭트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뭐 중국이랑 대만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국방비 예산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방산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뭐 그렇게 가끔은 목리를 부릴 수는 네.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굉장히 방산 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은 지상 그런 전쟁이 있으면서 지상 무기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기업을 투자를 할 때에는 지상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거기에다가 로봇까지 이제는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사실 조선도 방산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이제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한화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그런 측면에서 방산 투자 전략도 과거의 전통 무기에서 위성과 같은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까지 나중에는 이제 로봇까지 네. 다 아우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신한자산운용이 ETF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선 ETF의 좀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조선 탑3 플러스 ETF를 운용 중에 있는데 지금 운용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할 때 이 방산이란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선 하면은 굉장히 그 사이클을 많이 타는 시크리컬한 그런 섹터였는데 작년부터 트럼프의 여러 가지 해군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최대 파트너로 지목이 되면서 이 군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특수성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 2026년에도 실적 상향 조정 지속적으로 되면서 한국 증시 주도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만 봐도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에서 올해 첫 그 수주를 따내가지고 와 이쪽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조선주들이 좀 이곳저곳 각기 다른 이벤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사실 조선은 ETF가 좀 답이다. 이런 거는 신한자산운용이 가장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조선이 이런 군함 이슈도 있긴 하지만 사실 LNG가 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NG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LNG선 발주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올해 그 조선 3사들의 실적도 더 상향될 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길거우 대표님, 그러면 네. 오늘 이 트럼프의 코멘트 있잖아요.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증액하겠다. 방위업체들이 이제 배당, 자사주 매입 금지 이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미국 방산주들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방산은 오늘 강하게 올랐잖아요. 요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이제 저거죠. 미국 애들이 안 가면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될까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작년에 그런 흐름도 조금 보여준 게 MRO 사업을 따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 자주국방이라는 국방 트렌드로 보시더라도 미국 MRO 유지 보수를 따왔다라는 거는 유지 보수할 때 사실은 기존에 그쪽 관련된 장비들을 다 체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내 돈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비공이 이미 또 그 뭐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야 우리가 진짜 이제 미 본토를 상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작년에 방산주들 조금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갈 때 저는 잠수함 기대감도 조금 있었다라고 잠수함.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보여질 거예요. 특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비서실장 떠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북미잖아요. 캐나다랑 미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캐나다를 따서 거기에서 뭔가를 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조선소를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조선주가 올라갈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은 수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수주는요. 뭐 근 5년치를 본다라고 하면 5년치 중에 제일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방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방산 빅4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여기 2개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HT 현대중공업이랑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섹터로도 어느 정도 많이 캐파를 많이 확장하고 있고 룸도 생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기대감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랑 저도 조금 의견 비슷한데 유지보수의 키워드가 딱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네. 트루스 소셜에서 유지보수 느리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근데 저희가 유지보수하면 네. 조선주를 먼저 떠올렸었잖아요. 네. 방산주의 키워드도 그럼 유지보수 쪽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저는 좀 있다라고 봐요. 할 수 있는 기업도 있나요? 많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차 샀습니다. 첫 정비 언제 하세요? 1년 타야죠,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2,000km 타면 첫 정비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초반에 이제 길이 잘 들었느냐. 이걸 보고 대부분은 2년이 넘어가면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소모품들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수주 많이 받기 시작한 3년 전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폴란드 납품했죠. 다른 나라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체킹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아, 다시 봐줘. 네. 그러면 신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납품하고 3년 뒤부터는 유지 보수에 대한 것도 또 따라옵니다. 왜냐면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거 K9, K2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뭐 납품을 했습니다. 이거 정비 그 나라 애들이 못해요. 네. 왜냐면 K9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서 유지 보수 팀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장비는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비 쓰는 30년 동안에 어찌됐건 계속 손을 빌려야 되는 그런 관계여서 방산 쪽에서도 아마 올해부터는 MRO에 대한 네.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방사는 뭐 사면은 뭐 2년, 3년 무상 AS 이런 거 안 해주나요? 아직까지 무상 AS 원래 우리가 뭐 살려면 이런 것도 좀 새로운 하나의 마케팅 조건인데요. 전략. 이게 제가 네. 그 공시에 뜨지는 않아요. 야, 그 조건을 뭐 5년 뭐 방산이 또 미션이랑 국가기밀이 많아가지고. 엔진 뭐 예. 10년 뭐 아니면 자동차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전기간 무상. 그렇죠. 네. 자동차는 그 메리트가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없는데 네. 아마도 이제 판매할 때 그게 계약서에 조금은 들어가요. 네, 이거 어느 정도는 네가 조금 해줘라고는 있지만 그것 외의 쪽으로도 사실은 그 방산 부품 안에서도 소모품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소모품까지 다 해주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고요. 소모품들은 그때그때 또 수익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 공짜로 안 해줍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 다 오픈 안 한다라고 하면 신규 받을 때 방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이거 해줘 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수주 금액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수주 금액도 기존보다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로 방산 이슈 쫙 통틀면서 유지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중에 돼서 뭐 주가 뭐 나중에 수주를 할 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또 방산주들이 쫙 올라가는 걸 보니까 먼저 박수민 이사님. 다시 좀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의 이 밸류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소 좀 비싸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좋은 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방산이랑 조선주가 작년 상반기 굉장히 주도주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의 어떤 박스권 안에서 조금 심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면은 방산이랑 조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ETF를 운용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할 때 결국에는 지금 ETF 시장에서도 가장 큰 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움직여야 투자를 하시거든요. 강한 어떤 내러티브와 서사가 있어야 맞아요. 실적이 안 나와도 손을 내미는 그런 특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실적으로 숫자가 증명이 되면은 그때 이제 더 환호하면서 더 그 섹터에 대한 어떤 로열티, 팬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역할을 했던 섹터가 바로 조선, 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도 적자가 굉장히 만연했었고 근데 2024년, 25년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됐죠.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 뭐 앞으로도 좋은 수주 흐름 보이고 그런 수주들이 굉장히 이제는 바게닝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주조차도 굉장히 계약 측면에서 마진이 좋은 계약들을 많이 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이 되지 않는 한 주가는 뭐 투자 기회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호 대표님은요? 적정하다, 비싸다. 더 할 수 있다. 네. 정고점 뚫고 간다. 네, 정고점?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고민을 그거예요. 지금 신고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뚫을 수는 있다. 아. 이유인즉슨 앞에서 이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의외로 오래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조금 오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사실은 저도 작년 연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방산 너무 쉬는데라는 게 조금 셌거든요. 갈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또 여기서 딱 또 하나를 트럼프가 해줬어요. 해줬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재건 이야기가 나올 때 방산주가 또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또 어찌됐건 또 한 건 터뜨리면서 경각심은 더 많이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장기화가 되면서 방산주들 입장에서 납품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진짜 유럽에서 중무장을 더 많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건데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니까 3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게 하는 게 최선이고요. 최선의 공격은 아니 최선의 방어는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이 뭐. 야,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야, 네, 들어가봤자 야,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장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도 그렇고 LIG 넥슨도 이 수주가 그게 받쳐준다라고 봐요. 최근에 23년도부터 수주를 보더라도 23년도에 제가 알고 수주 잔고가 빅4가 한 77조 정도 됐는데 올해 예상치가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잔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는 뭐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하반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에어로는 항공 엔진도 이제 붙었습니다. 네, 카이가 TA50에 들어가는 항공 예. 엔진 수주를 발주를 하나 에어로에 넣고요. 하나 에어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 좋죠, 하늘 좋죠, 우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 부자고요. 그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궁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본토를 이제 어찌됐건 테스트 통과했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면 올해 안에는 이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정말 리레이팅이 되는 거고요. 유럽 쪽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하나 에어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뉴스들도 올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야 유럽에 대한 걱정거리는 얘네가 지네 거 쓴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는데 얘네 생산 시설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거점만 있다라고 하면 수주 받을 확률은 또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나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박수민 이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선하고 방산을 계속 묶어서 좀 보고 계셨잖아요. 네. 조선하고 방산 그러면 우리가 자산 배분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중을 좀 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선을 좀 더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비중보다는 사실 둘이 약간 교집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섹터 간의 상관도가 조금 높다. 네, 그래서 뭐 조선이 가면은 방산도 가는 그런 흐름이 약간 유사하게 같은 맞아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ETF 투자 많이 하시니까 ETF 투자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ETF가 갖고 있는 구성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많은 방산 ETF들이 조선 기업을 품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산은 사실 조선 군함이 이끄는 그런 부분을 사실 좀 많은 비중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선 방산 같이 묶여 있는 ETF도 있겠네요. 그런 것보다는 방산 ETF 안에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좀 유의미한 비중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만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템이라든지 네.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런 풍산이라든지 이런 지상무기 이외에도 예. 군함 관련한 기업들이 방산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 대표님, 그럼 지금 오늘 방산 뭐 조선 이야기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섹터들이 사실 반도체가 쉴 때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 상황은 지금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연속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반도체가 달려가면 또 쉴 텐데. 뭐 그럴까요? 둘 다 달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유동성으로? 유동성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슈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와줘야 섹터가 꾸준하게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기는 해요. 항상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 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야, 지금 팔아서 차익을 조금 챙기는 게 좋아? 근데 이제 그때 좋은 뉴스 나오면 이제 더 오래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섹터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조선과 방산은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휴전 얘기,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요. 이 안에서 어찌됐건 계속 주가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도 보면은 방산 얘기도 있는데 조선 섹터는 정말 수주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 수주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게 제일 많냐면 작년에는 LNG선 수주가 정말 최악이었는데 예. 올해는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미니멈 100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도크들 대부분 차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도크도 우리도 차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조금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네. 그래도 이제 중국에 하면 트럼프 임기 동안에 또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정권에서 트럼프는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만약에 그대로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아마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파란색으로 바뀌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중국을 때리는 것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신규 수준은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네. 지금 연말 연초 되면서 조선 쪽에서 수주가 나왔지만 이제 시작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럼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다. 그럼 주가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앞서 이야기 계속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우리 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길건 대표와 함께 오프닝 좀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장 마감하고 알테오젠에서도 막 공시가 올라왔네요. 1월 15일에 IR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IR을 한다. 뭔가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테오젠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0.5%가량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벤트도 있고요. 뭐 네. ADC, 비만 치료제, 위탁 생산 뭐 이런 키워드들 좀 있는데 보시고 계시는 게 좀 있습니까? 다 봅니다. 다 본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진짜 많아요. 요새. 정말 많고요. 예.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여기서 아마 5공장 정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 할 거고요. 이번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2년 정도 그 빅파마들의 트렌드가 뭘까라고 하면 두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비만이랑 ADC. 네, 근데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생산 시설 로드맵을 아마 공개를 할 거예요. 야, 네, 메인 트랙 때. 그러면 여기도 밸류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또 반대로 여기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바이오 주들 대표 주들 중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여요. 제일 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서진석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CDMO 공식 진출 선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밸류 다시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리가캄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DNT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이나 뭐 플랫폼 같이 사용하는 파트너들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끝난다라고 해서 바이오 섹터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갔던 종목 제외하고 다시 바톤을 또 누가 받을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 다음 바톤이 저는 생물보안법인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받는 게 진짜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때리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이야라는 게 사실은 근 2년 동안의 움직임이었더라고 맞아요. 하면 작년 말부터 야, 이 진짜야. 이제 옮겨야 돼, 거래처. 이게 이제 그대로 삼성바이오에 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 중소 CDMO도 지금 때린다라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우리나라 바이넥스입니다. 네, 이 친구, ST팜, 바이넥스,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또 다시 리레이팅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턴 터치할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밀어준다라고 또 올해 또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바이오 섹터 쉬지 좋습니다.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너무 좋은 세부 섹터도 많고 맞아요. 종목도 많아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제일 고민하셨을 포인트를 제가 길건우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한테 시장을 딱 하셔도 봤습니다. 네. 두 분 다 대답을 해주셔도 좋아요. 준비할 시간은 이사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답변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엄청 어제까지 좋았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네. 야, 이거를 지금 매수할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으니까 네. 제약바이오를 담아야겠다.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전 바이오.
제약바이오다. 네, 바이오. 이벤트가 더 세기 때문에. 이벤트가 훨씬 더 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 아틀라스 그 관절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네. 춤추는 거 영상 보셨죠? 네. 대단하더라고요. 이겁니다. 네, 뭐 이렇게 다 걸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전 같은 삐그덕거림이 좀 삐그덕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춤추는 거 보면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기술력이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주가도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케줄대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런 거 이제 이벤트 다 죽고 나면 1월 말 2월 넘어갈 때 실적 시즌으로 다시 돌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를 노리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민 이사님은요? 둘 중에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좀 더 좋은 옵션이 될까요? 근데 사실 대표님 말씀대로 굉장히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CES로 현대차 그룹, 뭐 자동차 섹터가 많이 맞아요. 움직였기 네. 때문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는 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참 고민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저희도 왜 자동차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왜 밸류를 못 받지? 왜 밸류를 못 항상. 받을까? 진짜 너무 네. 안타깝고 저희도 ETF를 운용 중에 있는데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CES를 통해서 그래도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이 조금 관계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기존의 이제 내연차나 전기차의 밸류체인보다는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 말인즉슨 현대차 그룹이 AI라는 어떤 거대한 테마에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고 밸류체인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2025년보다는 2026년에 조금은 그렇죠.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당장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둘 중에 고민을 한다면 조금 빠른 수익은 아마 이쪽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어제까지 이 히트를 쳤었던 현대차 그룹, 로봇 이쪽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